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방송에 앞서 근 3년 가까이 고고TV에게 한 달에 2번씩 보름마다 한 번씩 후원해 주시고 고고TV를 지탱해 주시는 남선호 대표님, 크로바텍입니다. 회사가 남선호 대표님, 그리고 댓글에 초록이 하고 댓글을 다시는 분인데요. 고고TV가 하루에 한 3개씩 4개씩 올리는데 하나도 빼지 않고 시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지원을 하는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고TV 같은 경우가 남선호 대표님이 보내주시는 한 달에 2번의 후원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몇만 원이 안 들어옵니다. 제 시간과 제 노동력과 정신력으로 지금 버티는 방송인데요. 고고TV는 차기 총선을 국힘 보수의 승리로 이끌리고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대통령, 정부 권력, 행정 권력을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 입법 권력이 요새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니 입법 권력까지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지 안정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고고TV는 보수에서 개혁 보수를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국힘이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보다는 좀 덜하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고, 또 보수를 개혁하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수에서 좀 부족하지만은 뽑아 올린 선출된 윤석열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대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국힘의 개혁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은 개혁 보수가 아닙니다. 소도 비빌 것이 있어야 비비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며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언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비고 있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깨고 당의 약점만 공격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또 보수에서 개혁의 바람이 한번 일을 것인데, 그때는 가차없이 고고TV도 보수를 개혁하라고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윤석열 정권의 안정이 급선무입니다. 윤석열이가 무너지면은, 탄핵을 당하거나 쫓겨나면은, 또는 힘을 잃으면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개혁보수가 윤석열의 자리를, 대통령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자율구독료와 후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소리만 하니까 이런 거예요. 고고TV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원도 안 내고 자율구독료도 안 내고 욕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다. 지난주 보면은 갤럽 지지율이 지난주가 28%에서 27%로 1% 떨어지고, 또 부정평가는 2% 올라가는데 왜 그런 것인가? 그죠? 이것은 보수층이 아직까지 윤석열을 확실하게 믿질 못하고, 또 좌파 진보 측의 총결집에 들어가서 좌파 진보의 선동에 당한 것입니다. 그 프레임에 윤석열이가 완전히 말려들었어요. 첫 번째는 6월 30일 날 50% 전후하던 지지율이 나토 순방에 김건희를 띄우려고 깝죽대다가 20%가 폭락해서 그게 현재까지 오는데, 또 두 번째는 이번에 영국, 미국 순방길에 영국은 조금 참사라 그러고 미국은 국회 쉐이들이 바이든을 날리면을 갖다가 그걸 오독해가지고 선동에 완전히 당했어요. 그 두 가지가 왜 그러면은 그런 거로 말 한마디에 김건희가 패션쇼를 하고 액세서리 쇼를 하고 지가 띄우려고 발동을 하다가 주저앉았는가, 또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선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 이재명과 김혜경, 국민들은 그 당시에 누구도 찍고 싶지 않았었어요. 정치는 망가졌고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되더라도 정치는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지금 민심의 곳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거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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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적이지 않은 말투. 그리고 김건희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불신의 눈을 보내고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고고TV가 말씀을 드리기를 내년 1월쯤까지 해서 1월 말 전당대회 전까지 국힘 전당대회는 언제 열릴지 몰라요. 국힘 전당대회 전까지 윤석열이가 40% 전까지 40% 근접할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간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남북 갈등으로 인해서 제가 그 대선 직후부터 그랬어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거나 군사작전을 펴면은 그저 전쟁이라면 윤석열이 지지율은 국민들이 국가 보위의 사태로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하거나 그러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은 결집이 되고 올라갈 겁니다.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문재인, 이재명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정확하고 신속하고 장기적으로 와야 된다. 단기적으로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서 한 1년, 1년 반은 울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문재인이 싫어서 윤석열을 뽑은 거는 확실하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애는 생양아치인 게 확실하니까. 지금 적나라하게 이재명의 생양아치 기질이 나오고 있죠. 또 세 번째는 개헌을 주도해야 된다. 개헌. 4년 중임제 개헌을 주도해야지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 세 가지를 윤석열 지지율의 구축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 2주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과 SRBM, SLBM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의해서 이재명은 그거를 그 친일 프레브로 몰고 갔고 또 윤석열은 전술핵이나 전술핵 같은 걸 들어올려 그랬고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는 협조하고 있다. 핵을 한반도에는 주지 않겠지만 자기들이 핵방어, 즉 핵우산은 확실하게 하겠다 하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남북 갈등이 최고도치가 아니에요. 그때 평창올림픽 전에 문재인이가 평화쇼를 위해서 말이지 그 김영남이하고 김여정이를 평창올림픽에 초대하고 트럼프를 꼬드겨가지고 트럼프 그놈아도 선전의 대가 아니에요. 그놈을 꼬드겨가지고 평화쇼를 하기 직전까지 북한 놈들은 매일 뭐 우리 핵폭탄이 많아, 너희 핵폭탄이 많아, 우리 버튼이 크고 우리 핵 버튼인 거 누가 불바다를 만들 것인가. 그때보다 지금은 긴장관계가 덜해요. 요번에 한미일 그죠? 훈련에 의해서 긴장관계를 전혀 갖고 왔지만 그 당시보다는 덜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갈등의 극한치는 오지 않았다. 이재명의 남북 평화쇼 전에 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문재인은 서욱이하고 김홍이란 경찰청장이 구속이 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란 그 생양아치는 저렇게 될 줄 누구도 다 알고 있었어요. 민주당에도 알고 국힘 보수도 알고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는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반등이 힘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준석이가 날아가고 국힘 내부가 정리가 됐음에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고고TV가 말씀드리기는 그 세 가지 경우 북한의 도발, 이재명 문재인의 적폐 청산, 그 다음에 국힘 보수 결집 그것이 곧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조금 위력을 발휘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반등을 할 것이다 하고 봅니다. 그러면은 고고TV도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재명이라는 놈 때문에 왜 국힘 윤석열의 지지율은 안 올라갔을까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윤석열이 정치를 모르고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정치를 모르고 정치의 함수를 몰라요. 그 다음에 국힘은 민주당 놈들은 일단 차치하고 상대적인 건 차치하고 국힘은 수구 꼴통 보수란 이미지, 늙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올라왔는데요. 반면에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5%가 폭락을 하죠. 국힘 지지율은 찔끔 오르고, 그죠?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오히려 1% 떨어졌다. 그 최고의 문제가 좌파 결집 언론 유튜버 커뮤니티에서 좌파 민주 애들이 총결집을 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아성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게 된 반윤 세력이 그 프레임이 확실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건데요. 좌파, 진보, 이준석 패거리들, 또 유승민 지지자들 일부, 이런 애들이 반윤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은 고착화되어 있다. 어떻게든 윤석열 지지율을 빼야지만이 상승 못하게 해야지만이 그들이 산다. 좌파, 진보, 이준석 대거리, 유승민 지지자 일부가 산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파괴적인 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평론가들 또는 신문 칼럼 또는 신문 사설 또는 우파 평론가, 좌파 평론가, 좌우 중도지를 제외 모두가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사설과 칼럼을 씁니까? 첫 번째, 윤석열은 민주당을 무시하지 말고 협치해야 한다. 정치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집권 세력이므로 민주당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요. 협치하라. 개뿔. 지금 현재 이재명 체제와 그 강성 개딸들과 처럼의 이런 애들 또는 과거의 강성 문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하고 협치하는 순간 윤석열은 더 골로 갑니다. 전 그거 아니에요. 저 그거 아니고 강성 우파도 아니에요. 보수고 찐 보수고 보수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협치하는 순간 윤석열 정권은 더 골로 가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재명은 범죄자예요. 지금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이재명은 반드시 깜빵을 가서 수십 년을 살 거예요. 이재명 같은 애의 민주당하고 협치하는 순간 국민의 민심은 더 싸게 돌려져요. 그게 과거에 뭐 이재호라든가 박지원 애들이 주로 말하고 이상민이 뭐 유인태 이런 애들 나이 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몰라요. 그 박지원이라는 놈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번에 서욱이하고 김홍희 경찰청장이 어제 구속이 되니까 어제 새벽에 구속이 되니까 왜 구속했냐? 저 사람들은 도망갈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도주할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할 사람들도 아니다. 구속된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 때문에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이명박 박근혜는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도망을 갈까 증거인멸을 할까 그럴 염려는 전혀 없었던 이명박 박근혜를 5천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 출두하는 과정에서 다 그 사람들의 인격을 말살시켰고 그 다음에 포성줄에 모이고 수갑찬 모습을 다 만천하에 공개했어요. 그런 것이 정치 보복이고 그죠? 정치 탄압이었어요. 근데 박지원이라는 놈이 나와서 아니 장관하고 경찰청장이 고위 관료고 대한민국에 헌신하고 어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능력이 있느냐. 증거인멸 두 놈 다 했잖아요. 응?
SI 그 정보를 싹 삭제하고 밈도 삭제하고 정보 체계도 자료를 삭제하고 또 해경청장이라는 놈은 그 서해 공무원을 부부관계하게 안 좋아서 이혼을 했다. 도박을 했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또 빚도 많다. 그런 식으로 인격 말살하고 월북에 아닌 증거가 나오면 없애버리라 그러고 월북이 아닌 증거가 나오면 증거 인멸을 한 놈들한테 박지원이라는 놈은 왜 저 사람들을 구속하느냐. 이게 지금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안 오르고 국민들한테 좌파 진보 이준석 떼거리들한테 혐오적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들이 그런 말을 갖다가 쉽게 하고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협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 민주당 애들은 지금 그 어석이 한 180석 정도 돼요. 그 탈당한 애들, 외곽 조직까지. 그네들이 180 중에서 한 3, 40명만 정상적인 놈들이고, 140, 50명 놈들이 아주 운동권, 좌파, 공산 이념, 그거 아니에요. 또, 문파, 개딸, 이런 데들의 추대를 받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협치가 불가한 거예요. 이재명을 풀어달라는 소리고 이재명을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고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들이 협치를 요구하는 거를. 그게 보수에 나이든 사람들이나 또는 개혁 보수 유승민 같은 사람이 협치를 해라 그러면 윤석열로 골로 가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지 국민들이 이재명 잡아놓고 문재인 실직에 인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죠? 아직까지도 왜 용콘대 행정관만 한 50여 명 물갈이하고 용콘대 검사 출신들을 왜 안 내보내고 내각을 개편 안 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각 개편도. 아니 이제 취임한 그 내각 장관들이 이 5개월 전부터 보면은 4개월 되네, 3개월 되네, 1개월 됐네, 1주, 2주 된 애들이 있어. 그걸 어떻게 내가 개편을 해요? 일단은 국민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들의 실상을 봤으므로 일단은 일할 수 있는 걸 좀 주고 나중에 내가 개편을 해야 돼요. 그 내년 초면 제일 좋겠죠. 내년 초면은 할 거라고 봐요, 저는. 몇 명은. 그러니까 일도 안 시키고 내가 개편하라 그러고 일도 안 시키고 청와대 용콘들을 개편하라 그러니 그러면은 개편하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고 윤석열이가 지금 인재풀이 굉장히 적은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국힘에도 그러고 보면은 한 20, 30명 정도는 괜찮은 의원들이 있어요. 그들을 용콘대 안 집어넣고 내각의 권영사 하나 집어넣죠. 그죠? 중소기업 벤처 잠깐 김영이라는 건 여자의 걔는 걔는 언급할 필요 없고 원희룡 집어넣는데 원희룡이 당장에 그만두게 해야 돼요. 지금 자산가격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자산가격의 폭락이 지금 자산가격 때문에 그 폭락이 올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위기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그런데 이놈아는 부동산 가격이 40%가 떨어진다 그래. 지금 현재 한 20% 떨어졌어요. 근데 강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소리야 얘가 하는 말이. 강남은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진짜 40%가 떨어지면 나라 망해요. 그때 집 다 뺏기고 젊은 애들이나 나이 먹는 사람들이나 자기 돈 100% 가지고 집 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산 가격의 폭락이고 국민들이 IMF 같이 거리로 나오는 거지가 될 수 있는데 이놈이 과거의 기본적인 경제 이론 가지고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지금 요구하고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유도하는 그리고 자기 존재감이나 자기 정치 인생을 위해서 맨날 유튜버나 하는 원희룡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 용콘대의 개편과 내각의 개편은 지금 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할 때예요. 그리고 셋째, 얘네들이 말하는 게, 쉽게 말해서 보수 평론가들이라는 놈이 그렇게 해요. 보수 중도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는가 분석을 할 때, 셋째, 윤석열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제, 외교, 국방, 정치를 잘 모른다. 우린 그걸 알고 뽑은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일어날 줄 알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든 무슨 공격을 하든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좌파, 진보, 계획 보수층 하는 사람들, 이준석 떼거리들이 또 좌파 언론, 좌파 유튜버가 우파 유튜버보다 훨씬 강하고 선전선동에서 우파 보수 걔네들은 우파 보수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그 가치가 없어요. 고고 TV만 제외하고. 선전선동에서 좌파 진보 민주당보다 국힘 우파 보수 이런 게 대적이 안 돼요. 훨씬 강해요. 좌파 보수 애들이. 그들은 그게 거짓말인지도 알면서도 지지하고 지원하고 싸우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파 보수는 우리가 한번 당해봤어요. 우파 보수는 그래도 대부분 고학력층이 많아요. 우파 보수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죠? 현직 정치인이나 청와대 용컨대 출신들. 그러들은 관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출발이 남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속이려고 해도 양심 때문에 쪽팔려서 못 속여요. 우파 보수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당한 게 그게 박근혜 사태예요. 최순실 박근혜 사태. 거기서 박근혜가 갈 때까지 좌파 전원들에 지독하게 물어뜯는 것 같이 했으면은 탄핵 안 당했어요. 양심상 못해요. 우파 보수는. 그래서 항상 민중에 의해서 물러나는 사람들은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도 사실 그런 거예요. 박정희도 암살이 그 다음에 전두환도 8.77가 그런 거고 박근혜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의 광우병 사태도 그런 거고 좌파 진보가 얼마나 뿌리가 강한지를 잘 몰라요. 우파 보수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조금 잘못하고 국민들이 저렇게 자기들한테 물러나라 그러고 치탄을 하면은 사과하고 물러나고 이러는 게 우파 보수의 역할이죠. 그게 아직까지 양심이 있어 그래요. 지성이 있어서. 근데 좌파 진보 저놈들은 우리가 노무현 탄핵시킬 때 보세요. 그냥 들어 눕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100년 전쟁이다 길거리 쏟아나고 별 지랄을 다 하면서 막잖아요. 그렇죠? 예를 하나 드릴까요? 노무현이가 결국에는 10만 불 뇌물을 가족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쪽팔려서 운지한 거 아니에요. 그걸 막고 그걸 신성하는 게 좌파 진보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 너무 오래 찍었네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왜 안 올라가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있어요. 윤석열이가 지금 정책을 국가 아젠다를 안 내놓는다. 국민들이 뭐를 하는지 모른다. 윤석열이가 문재인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어요. 다음 영상을 찍겠지만은 방산이 지금 40조 잭팟이 터졌고 원전도 잭팟이 터질 수고 외교는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프레임에 걸려서 이렇게 윤석열이 지지율이 안 오르는데 윤석열이가 뭐를 해도 혐오정으로 정어정으로 갈등만 유발하는 그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게 대선 전에도 나오고 현재도 그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건희 내돌리면 안 돼요. 좀 조용해 줄까 싶으면은 김건희를 갖다가 봉사하러 다닌다 해가지고 띄우고 김건희 내돌리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가 만약에 탄핵 과정에 들어가면 완전히 무너질 적에는 윤석열이가 아니라 김건희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김건희 내돌리면 안 되고 그건 철칙입니다. 아니 그럼 봉사활동 가서 한두 달 전에 갔던 걸 갖다가 사진 찍어서 용콘대에서 뿌리려면은 뿌리지 말고 그냥 김건희는 지금 자식이 없고 애들 교육도 없으니 뭐 개교육 시킬 거야? 개 양육하고 고양이 양육하면서 교육 시킬 거야? 유치원 보내주고 그러나? 개 유치원? 그러지 말고
봉사를 하려면은 꾸준히 매일매일 어디 나가란 말이야. 수녀원을 가든지. 그죠? 그러면 개신교 가서 그냥 바포 봉사를 몇 달 동안 계속 해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가가지고, 등창이 막 나고, 치매 걸린 사람들, 또 애들 그 부모 없고 못 먹는 애들, 계속 몇 달, 1년을 하란 말이야. 그게 봉사지. 그러면 국민이, 알아줄 거야. 응? 김건희가 저렇게 변하려 그러는구나. 근본은 그렇지만 변하려 그러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아니, 해외 순방할 지가 말이지. 패션쇼 가서 박수 치고 막 윤석열한테 그러다가 뜬금없이 말이지. 어디 봉사했다고 사진 몇 장 뿌리고. 그거는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싸리 나오지 말던가. 대통령 부부 동반만 나오고 공식 행사만 아싸리 나오지 말던가. 할 일도 없잖아 지금. 맨날 우파 유튜버나 보고. 김건희가 대단히 무식한 여자예요. 근데 책이나 읽던가 아니면은 뭘 배우러 다니던가. 그리고 윤석열의 문제는 윤석열이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거칠은 말투와 그 각이선 그 발언 같은 거 좀 나아지고 있는데 윤석열도 이제는 국힘 내부를 장악하려 그러지 말고 통합으로 가야 돼요. 이제 이준석이 날아갔으니 유승민 정도는 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승민도 윤석열 보고 개돼지라 그러지 말고 개새끼라 그러지 말고 유승민도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 윤석열이가 무너지면 우리 보수가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해야지. 탄핵의 추후로 나는 박근혜도 탄핵시킨 사람이야. 윤석열도 그럴래.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문재인이라는 놈이 집어먹고 우리는 5년 동안은 모멸과 멸시와 괴멸을 당했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윤석열이가 지금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완전한 정권은 없고, 그죠? 완벽한 정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프레임에. 그리고 그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나 한덕수부터 갈아야 돼요. 한덕수부터.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김문수가 사상, 이념, 표현의 자유로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종북 빨갱이는 종북 586 운동권은 김일성 충성주의자. 그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유튜브 할지게 말할 수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김문수도 그만두게 해야 되고 또 이현재라는 거 있죠? 이현재.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사퇴 요정이란 그런 미물을 갖다가 전국 건설 공제 연합 전국 건설 공제 연합회 회장을 시켰는데 그 연봉이 3억이야. 그런 걸 왜 시켜? 그러니 좌파 진보 중도층, 좌파 진보는 빼고 중도층한테 윤석열이가 우파 유튜브만 보고 우파 중에서도 꼴통 중에 꼴통, 그거 중에 그거만 등용을 하는구나. 그 김문수나 이현재 같은 한두 명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거죠. 그거나 윤석열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파 유튜브가 깨들어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장제원 같은 놈이 그런 사람을 자꾸 집어넣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크게 잘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린 다 알고 윤석열이가 제가 말한 대로 무지하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 그걸 알고 뽑았어요. 그 약점을 갖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정책을 내는 것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문재인보다 잘 내고 있어요.
근데 좌파 진보 선동에서 무식 무지 무능 거기다가 김건희 프레임에서 저렇게 말려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느냐 말씀드렸죠. 일단 김건희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은 그 민주당과 협치를 해서는 될 게 아니고 국힘을 내부 유승민을 받아들이고 국힘 내부하고 타협을 봐서 단결을 해야 돼요. 그게 급선무예요. 그 보수 개혁 같은 애들이 자꾸 우파 평론가를 가는 그들 영향 전혀 없어요. 보수 우파 평론가. 그 뭐 한 대여섯 명 있어. 크게 움직여야 돼요. 크게. 일단 이쪽부터 정리하고 67세, 70대 갖고 또는 70대만 갖고 정치를 못 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5060부터 끌어들여야 돼요. 5060은 정규교육, 정규 4년제 본고사 또는 학력고사 이런 걸 가서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 주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5060부터 잡아야 돼요. 2030 염려 안 하셔도 돼요. 2030은 그럼 투표 포기하라 그래. 남자애들 일부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 여성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성표를. 여성표가 지금 개딸들 민주당으로 다 갔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건 현재 그렇다는 거. 여성표 잡으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